이번 지진으로 특히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응은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주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기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약한 여진이 계속됐었는데 그 일주일 전과 같은 시간대에 또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불안이 커진 상태인데요. 먼저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진이 어젯밤에 감지된 직후 경주시의 모습인데요. 네. 이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네, 매우 당황한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곳은 경주의 한 빌라인데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렇게 아래 위로 심하게 집이 흔들렸습니다. 네, 이곳은 경주와 인접한 울산인데요. 역시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진동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네. 하는 모습입니다. 지진이 온 시각 부산에선 야구 경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앞서 지진의 순간인데요. 네,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흔들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선 자율학습 도중에 대피했던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키기도 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전에서도 어항에 든 물이 출렁일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의 상황인데요. 이때에 비해선 어젯밤 지진은 규모도 1.3 작은 4.5인데다 에너지는 89배 적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훨씬 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난 12일 이후 400차례가 넘게 여진이 이어졌고 일주일 만에 또 같은 시간에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공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주민회관에 긴급 대피해 있었던 진앙지 인근 주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크더라. 되게 흔들리. 많이 놀랐어. 이래가 살겠나 했다. 우리 딸내미 서울 올라오나, 그럼 서울 올라오면 우리 아들도 울산에 있는데, 내면 올라가면 있잖아. 이래가 살겠나요? 지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컸고요. 그리고 아직 복구도 안 된 상태인데 또 이런 지진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는 도중에 또 큰 여진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지난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곳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이 지난 지진 때 금이 갔었던 벽인데 이번 지진으로는 아예 벽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거실에 있던 균열도 더 심해졌고요. 또 도로가 갈라졌던 곳도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에 내린 비로 경주에 파손된 한옥은 복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이 문화재의 경우도 정밀 진단을 하던 중에 또 지진이 나면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젯밤 지진 피해가 추가로 집계되긴 해야겠지만 이 경주시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100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안전처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위급할 때 찾는 곳인데 위급할 때만 연락이 잘 안 돼요. 네, 지난 12일 지진 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5시간 넘게 먹통이 됐었는데요. 그때 정부가 이 서버 용량을 80배로 늘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 지진 정보나 대응 요령 대신에 서비스 중단 문구만 떠 있습니다. 이 접속자가 몰리면서 마비가 된 건데 2시간 만인 밤 10시 48분에야 복구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지진 땐 또 9분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돼서 빈축을 샀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늦었습니다. 지진 발생 14분이 지난 밤 8시 47분에야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그나마 경주에선 시가 자체적으로 지진 발생 5분 만에 지역 주민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전처는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 용량이 충분한 상태였다며 현재 접속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구조일 테고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학교, 아파트, 다리,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파트가 그 내진 설계 규정이 첫 제정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곳인데요. 네. 사실상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 현행법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 동 가운데 3분의 2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래된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됩니다. 또 16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이 지방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수술하다 환자가 과실로 숨졌는데 진료 기록을 일부러 조작한 의사가 적발됐네요. 네, 보통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 환자나 보호자가 이 진료 기록을 입수하더라도 그 전문 용어를 해석하고 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네. 많은데요. 이번에는 아예 그 진료 기록을 조작을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이 38살 장모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36살 A 씨와 전공의 31살 B 씨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기구로 환자의 두개골을 건드려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 장 씨는 뇌경색과 폐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수술한 지 보름여 만에 숨졌는데요. 의사들은 과실을 숨기려고 피해자가 수술 전부터 두개골 바닥뼈에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두 의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찰은 수술 전 CT 사진 등을 분석해보니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의사를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네,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